그 노래가 어디 뭐 30대의 어르신, 아니 그리고 30대가 어르신입니까? 이용기 씨가 30대 아니에요? 지금 30대 초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어르신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누르면 되는 거지.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해줄 말이 있어서 안 눌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느냐고요.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구서방도 인사를 하네요. 자, 오늘 안방TV의 첫 영상은요, 지금 뭐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사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좀 탁 꼬집어 가지고 뭐 심사가 지금 뭐 총체적으로 문제이고 이것만 해도 한 제가 실방으로 실시간 방송 한 2시간은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금 뭐 핫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용기 씨 심사 논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기 씨의 이 심사가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용기 씨는 현재 미스터 트롯 시즌2의 마스터로 15명의 이 마스터 중에 한 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가 지금 문제가 됐느냐?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트롯 전국체전의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혜성 씨가 1라운드 마스터 미션에서 합격을 못 합니다. 14개의 하트를 받아가지고 떨어져요. 물론 뭐 제 추측으로는 진혜성 씨가 이 패자 부활전, 쉽게 말하면 마스터들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다시 올려주는 2라운드 팀 미션으로 올려주는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연출하는 입장에서 봐도 여러 가지 뭐 효과적인 차원에서 맞는 것 같고 뭐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화제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 결과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많은 또 그 진혜성 씨 팬분들로 추측되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분들이 뭐 꼭 진혜성 씨 팬이라는 밝혀진 건 없죠. 어쨌든 그런 이제 많은 그 심사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이용기 씨에게 또 가서 여러 가지 뭐 악플을 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논란에 또 논란을 낳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기가 심사를 잘못했다, 이런 그 지금 논란, 그 다음에 심사에 대해서 왜 그 특정 가수를 떨어뜨렸다고 해가지고 비난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 이것들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오늘따라 구서방이 굉장히 심심한가 보네요. 예. 자, 그 첫 번째는 그러면 심사가 잘못됐느냐? 잘못됐습니다. 예, 저는 뭐 자신 있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심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또 문제가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서 얘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그 이용기 씨의 심사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이용기 씨가 진혜성 씨를 떨어뜨렸을 때 하트를 안 눌렀죠. 이용기 씨만 안 눌렀어요. 나머지 14분은 다 누릅니다. 예, 이용기 씨만 안 눌렀어요. 그러면 나머지 14분이 어떤 눌렀을 때 어떤 기준과는 다른 이용기 씨의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냥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존중해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요. 왜 떨어뜨렸는지. 자기가 이용기 씨의 얘기입니다. 뭔가 어떤 생각하는 그런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못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심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면 이미 이 심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심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용기 씨는 훼손한 거예요. 아니, 진혜성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특별한 기준을 가집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혜성 씨든 누구든 이용기 씨가 심사 보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잣대를 가지고 심사를 봐야 되는 거지, 왜 진혜성 씨에게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만족치 못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트를 안 누르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용기 씨가 하트를 준 모든 출연자들하고 진혜성 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중에 어느 누구라도 진혜성 씨보다 더 나은 가창력을 다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심사가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가창력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이용기 씨가 하트를 주신 분들이 정말로 진혜성 씨보다 더 나은 노래 실력을 보였다. 다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들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 심사 기준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어떤 특정인에게 또 다른 기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심사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용기 씨가 이 심사가 잘못된 거는 진혜성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용기 씨는요, 황민우 씨에게 오라트를 안 줍니다. 이용기 씨가 하트를 안 줘서 오라트가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심사평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민우 씨에 대해서 하트를 누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이 볼 때, 이용기 씨가 볼 때, 황민우 씨가 지금 18살인데 30대 어르신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난다. 그래서 18살의 풋풋함이 좀 아쉽다. 그래서 하트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보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절대 뭐 싫어서가 아니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안 눌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눌렀을 건데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렀을 건데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안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미스트롯 할 때 신지 씨 2탄입니다. 신지 씨 2탄. 완전 똑같아요. 이거 누가 대본 써준 거 그냥 그대로 그 역할 다시 한번 이용기 씨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겁니다.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 우선은 아니 뭐 하트 누르면은 말 못하게 합니까? 하트 누르면 마이크 못 잡게 해요? 입을 막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마음에 들었으면은 하트 누르고 말하면 되지 왜 그 말을 해주려고 하트를 안 눌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참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리를 하느냐고요. 그 하트 하나 때문에 떨어져서 나중에 뭐 마스터들끼리 의논하다가 그 사람 안 올려주면은 이 자기 인생을 걸고 나온 사람은 정말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떨어져서 다시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누르면 되는 거지.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해줄 말이 있어서 안 눌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느냐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지 씨가 김다현 양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다현 양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근데 뭐 여자의 일생을 부른다면서 그렇죠? 어른의 감성을 노래한다고. 어린이용 트로트가 따로 있나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도 경연할 때 그 어린 친구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줄줄이 오라트를 받아요. 거기서 뭐 9살, 10살, 10살짜리들이 뭐 단장의 미아리 꼬개 부르고 뭐 한마는 대동강 부르고 대전 브루스 부르고 그래가지고 다 오라트 받았고 자기도 다 눌러놓고 갑자기 그 김다현 양 나오니까 여자의 일생 불렀다고 어린애가 어른 감성을 표현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뭐 염려된다고 그러면서 신지 씨도 똑같은 얘기하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안 눌렀다고. 예.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용기 씨도 자기가 좋았는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 눌렀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황민우 씨가 18살인데 30대 뭐 어르신 30대가 어르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대 어르신의 그런 그 느낌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다시 봤어요. 우선은 선곡부터가 황민우 군의 노래가 영일만 친구입니다. 영일만 친구. 영일만 친구 여러분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어디 뭐 어르신 느낌이 납니까? 그 영일만 친구 노래는요. 진짜 그 포항 앞바다 영일만 수평선 넘어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참 호연지기 젊은 날 그 가슴 안고 거친 바다를 달려나가자 친구야 이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어디 뭐 30대의 어르신 아니 그리고 30대가 어르신입니까? 이용기 씨가 30대 아니에요? 지금 30대 초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어르신이에요? 왜 말을 좀 되는 말을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딱히 눈에 보이는 게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트로트니까 어린 사람이 뭐 나이 든 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황민우 씨가 부른 노래 영일만 친구는 전통 트로트 얘기할 때 그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인생 진짜 쓴맛 단맛 다 봐야 나오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아주 그 힘있고 그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그런 젊은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황민우 씨 무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간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아주 역동적으로 연출이 됩니다. 아니 30대 어르신이 30대 어르신이라는 말도 이 말부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르신이 그런 그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가능합니까? 황민우 군 그 무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에너지가 뿜뿜 넘쳐납니다. 근데 말은 어떻게 하느냐? 18살인데 풋풋함이 없고 30대 어르신의 풍미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지금 뭘 본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영일만 친구 노래 듣고 그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 보고 갑자기 18살의 느낌이 아니라 너무 그 노티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올바른 정신으로 지금 이 심사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휴대폰 보고 딴짓하다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기 씨의 심사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수 떨어뜨렸다고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 없는 심사. 그러니까 왜 특정 가수에게만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느냐. 그리고 그날도 14살 정예준 군이 나무꾼 불렀습니다. 13살 조승원 군이 아버지의 강 불렀어요. 또 박성원 군 13살이죠. 엄해 불렀습니다. 엄해 여러분. 엄해요. 엄해. 그리고 12살 송도영 군도 나이아가라 이거 불렀고 10살 서주유 군이 헐헐헐 또 10살 황민우 군 황민우 군의 그 동생이죠. 님이여 불렀습니다. 님이여. 예? 이렇게 10살부터 14살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런 참 정말 그 인생의 어떤 그 풍파를 겪어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이런 가사말들을 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오라트를 받았는데 왜 그 18살 황민우 군이 그 정말 그 패기 넘치는 영일만 친구 노래 부른 걸 가지고 그리고 그런 또 무대에서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한 걸 가지고 터무니없는 심사를 하며 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트를 안 눌렀다는 되도 않는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분명히 뭘 잘못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거를 지적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기 씨는 마스터로서 일단 자질 문제도 있거니와 또 그날의 그 심사는 명백하게 본인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 뭐 실수를 넘어서 가지고 아예 그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심사를 많이 봅니다.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노래 심사는 안 보고요. 춤과 관련된 그런 심사를 많이 봐요. 댄스 관련 그런 그 대회에 여러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심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사를 볼 때 늘 생각하는 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심사위원은 주관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관적인 것을 적용할 때는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댄스 대회에 나오는데 대부분 다 댄스 대회는 뭐 솔로보다는 그룹으로 참여를 하니까 자, 나는 내 기준은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는 팀워크를 얼마나 잘 맞춰가지고 군무를 잘 살렸느냐. 이거를 나는 높은 점수를 주겠다. 그거는 제 주관이죠. 그런데 이 주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팀한테는 이 주관을 적용했다가 또 어떤 팀한테는 개인기 위주로 적용을 하고 또 어떤 팀한테는 관객의 호응 위주로 적용을 하고 이러면 이게 뭐 진짜 꾸꾸리 죽통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일관성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첫 팀이 올라오면은 첫 팀 점수를 89.5점 또는 90.5점을 줍니다. 왜 0.5점을 꼭 주느냐? 그 다음 사람이 올라오면 아까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보다 이만큼 잘했다 또는 이만큼 못했다. 그럼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를 너무 차이를 많이 줘버리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오면은 점수를 몇 점을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밑으로는 계속 줄 수 있지만 뭐 89점, 90점 줬으면 70점, 60점, 50점 줄 수 있는데 더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점수를 처음에 90점 주고 그 다음에 좀 잘하네? 95점을 줘버리면 그거보다 또 좀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제 100점을 줘야 되고 그거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 점수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89.5 아니면 90.5를 출발로 주고 그 다음부터 봐가지고 1점씩 또는 0.5점씩 이렇게 줍니다. 보통 제가 1점에서 2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오는 사람들 오면 그 정도 사이에서 점수를 줍니다. 또 그걸 능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정도 저 정도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점수를 줄 때마다 앞에서부터 쭉 한번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이 정도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심사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하트 심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심사 방식입니다. 자, 제가 1번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잘했어요. 그래서 하트를 딱 줍니다. 뿅,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2번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1번 가수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트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고민해야 되죠. 자, 2번도 만약에 하트를 줍니다. 그럼 하트의 기준이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 나왔는데 2번보다도 또 못한 거예요. 근데도 제가 하트를 줬어요. 그럼 이제 하트 기준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3번보다 노래를 잘하면 무조건 하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일관성 있는 거고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참 주다 보면은 분명히 2번보다는 못했는데 3번보다는 잘했어요. 근데 하트를 안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뭐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트 방식은 심사 방식에서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수제를 해가지고 점수를 주고 항상 최저점, 최고점을 빼고 나머지 점수들을 합계해가지고 그거를 평균 내서 그 평균 점수를 가지고 등위를 매기고 그 등위에서 몇 등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사를 보는 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경연에 예능을 너무 많이 끼워 넣다 보니까 실제로 실력을 가리는 어떤 그런 경연의 부분보다는 재미를 주는 예능의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심사가 나오고 그 와중에 심사 자질에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분이 심사를 맡으면서 이런 논란이 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용기 씨에 대한 비난 부분입니다. 왜 네가 누구 가수를 떨어뜨리냐, 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이용기 씨가 여러 그 네티즌들로부터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거 심사를 볼 거며 누가 겁이 나서 누구를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은 잘못된 거예요. 이용기 씨의 심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용기 씨 당신은 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느냐, 자 봐라, 이런 내용들 당신이 들어봐도 이거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의 그 심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느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용기 씨의 그 심사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특정인에 대해서 자기가 또 다른 기준치를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황민우 씨에 대한 그런 황당한, 정말 그 기본조차 안 돼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심사평,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심사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만큼 과실 부분이 드러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비판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이라든지 욕설과 막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바람직하지 못한 온라인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댓글을 지우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 제가 다 보고 그대로 놔둡니다. 다만 지워버리는 댓글들이 있긴 있어요. 안 지운다더니 또 지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울 수 있는 그런 그 욕설이라든지 또 반복되는 도배글, 이런 거는 제가 지웁니다. 또 제가 안 지워도 구글이, 유튜브가 알아서 또 지우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니면 다른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지워지는 건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반복적인 도배글이나 또는 타인이 읽었을 때 불쾌할 수 있는 그런 과도한 비난이나 욕설이 들어가 있는 댓글은 제가 지웁니다. 그거 외에 안방TV가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달리한다, 또는 이거는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보라든가 정확한 지적은 제가 다 보고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상에도 반영을 하고 방송하면서 참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됩니다. 경기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판정은 당연히 경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판정 또한 경기의 일부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심판이 사람이다 보니까 오심, 잘못된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판정이 경기의 일부인 그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뭐 경기의 일부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또는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심이 경기의 일부지만 오심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판정 아닙니까? 그 잘못된 판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든지 아니면 그런 잘못된 판정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내버려 둘 게 아니고 뭐 가끔가다 한 건 두 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게 가끔가다 한 건 두 건 나오는 게 우연으로든지 또는 뭐 의도든지 10건 100건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런 오심이 발생한다면 그런 오심이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기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하지만 오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거나 또 향후에 그런 오심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기 씨의 심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안방TV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마스터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 심사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또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방TV를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